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이영우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황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뭐냐면, 일단 변곡점을 잡아드리겠다, 이런 컨셉인데, 사실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황을 잡아주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황도 하겠지만 이제 관심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해드리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이제 관심 종목 컨텐츠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계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좌가 지금 이제 한 달 반, 한 달하고 10일 정도 만에 3천만 원, 원금이 3천만 원짜리 계좌거든요. 3천만 원짜리 계좌가 수익금만 6,890만 원, 6,9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3천에서 거의 이제 9,900까지 늘어났죠. 한 달하고 10일 만에. 그래서 이런 계좌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관심 종목들을 좀 공개를 해드리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까지 제가 한번 뽑아서 차트와 재료 분석을 같이 해드리는 방송을 좀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관심 종목은 알티캐스트와 플리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관련주들까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도 하면서 플러스 시황은 덤으로 좀 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흐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S&P부터 먼저 보자면 신고가 갱신이 좀 되어 있고요. 갱신이 되어 있고, 신고가 돌파 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봉 상태에서도 21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장은 조만간 한번 S&P 같은 경우에 한번 상승세가 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주봉도 월봉도 봐도 딱 깔끔하거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주봉도 월봉도 보니까 딱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증시는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21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간다. 다우 같은 경우에서도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좀 약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와 바이든, 지금 이제 미국은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죠?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느냐, 바이든이 이제 승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증시가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그죠?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5일 만에 다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자마자 민주당과 민주당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증시가 좀 떨어지니까, 민주당과는 협상하지 않지만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겠다. 경기 부양책 진행을 하겠다. 뭐 이제 항공업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1200달러를 뭐 지원을 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다시 올랐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면, 일단 증시가 꺾이면 안 됩니다. 증시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증시가 꺾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 이제 대선 전까지는 증시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더욱 확실시 되는 순간부터는 증시가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오르다가 대선 결과 나오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증시가 폭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그런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장 보겠습니다. 한국장,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헤드앤숄더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하고 깔끔하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증시가 많이 꺾일 수는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증시가 많이 꺾이기는 쉽지 않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횡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상승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증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구간이에요. 재수 없으면 싼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250포인트 2250포인트 코스피에서 이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250포인트예요. 헤드앤숄더의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250포인트 구간을 굉장히 기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헤드앤숄더 구간을 딱 정확하게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저항대 여기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 이후에 지지하고 있죠. 이건 한 번 더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시가 930포인트 이 정도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한 저항대. 그리고 일봉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앤숄더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하고 있고 월봉도 돌파하고 있고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증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조심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증시는 이제 서서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6개월이 연장됐는데 6개월을 해봤자 거의 이제 내년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러면 그 전까지 좀 더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겠죠. 그러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슬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면 매도하고 나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단 미국 증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부 코스피는 2250포인트 5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820포인트 820포인트를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증시는 아직까지는 안정세이지만 너무나 이제 뭔가 증시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고 자, 제 관심 종목을 딱 공개해 드릴 텐데 썸네일에서도 공개를 했지만 자, RT캐스트와 플리토와 그다음 조 바이든 관련주. 제가 앞으로 이제 관심 종목을 드리는 기준을 좀 이제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으로 관심 종목 드리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재능 기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제 채널이고 100% 무료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 잡아 드린 대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100% 매수가 얼마,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종목 선정한 기준도 어느 정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되시라. 그냥 제 종목을 받고 바로 매매한다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드린 종목은 당장에 급등한다, 뭐 내일 당장 급등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일 당장 급등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한 1주에서 3주 정도 지켜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뭐 하루 이틀 안에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주에서 길면 3주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의 종목들만 제가 드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드렸다고 해서 몰빵 확 몰빵 이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니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루 반짝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니고, 하루 올랐다가 만약에 떨어졌어요, 시장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제가 관심 종목을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RT캐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캐스트 오늘 보시면 오늘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봉 상태에서 제가 이제 딱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뭐가 보이실까요? 자, 전고점. 그러니까 이제 2019년 5월부터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곳을 처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1년하고 5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럼 1년 10개월 만에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기를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이 몸통 안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몸통 안에서 당장 날아간다 이런 게 할 수 없고, 눌림목이 나올 때 이 몸통 안에 매수해 보시고요. 몸통 안에서 매수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시가나 저가를 깨버리면 손절을 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일단 RT캐스트, 이건 무슨 종목이냐? 자, RT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 아니지만 RT캐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차지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에 현대오일뱅크와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오일뱅크에서 현재는 전기차 충전소가 20곳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202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슈예요. 이런 이슈면 뭐예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친환경이죠. 그죠? 거의 이제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차지인에서.
그러면 이제 RT캐스트가 차지인의 지분을 16.7%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이제 친환경차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올랐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한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에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뭐 돈을 엄청 잘 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차트 단기적인 차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초록색 선이 120선이에요. 과거에도 120선 돌파하다만 올라가죠. 이렇게 시간 걸리더라도 120선 저항 맞고 120선 돌파 못하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 120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에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림목이. 근데 이런 눌림목에서 종목이 눌림목 나온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매도라거나 이러지 말고, 큰 흐름상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다음 주는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눌림목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눌림목 나왔다가 그 주에 바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꼬리에서 가장 좀 잘 잡아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이나 일봉 상태에서도 딱 여기 전고점 지지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매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준비한 종목은 제가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이에요. 기술 특례 상장. 자, 이거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도 안 나고 쓰레기 기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술 특례 상장, 기술이 있다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면 정부에서 기술만 보고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플리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AI 관련 기업인데요. 이거는 AI 관련 기업입니다. 일단 AI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언어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 이제 아이폰의 새로운 이제 운영체제 iOS 이제 14에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하겠다, 이런 이슈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 나와서 아마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저런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 언어 모델을 구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파트너 부각 가능성 수혜, 파트너 부각 가능성 수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정보와진흥원 이쪽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쪽에 과제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과제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제 번역가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된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번역가입니다. 번역가 겸 일반인이에요. B라는 사람이 요청자예요. 요청자.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죠? 답변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들고 정확하다 판단하는 것을 B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포인트가 지급돼요. 이 포인트가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 그리고 AI가 스스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진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려운 법률 언어나 증권 언어 등등 많은 국가의 이제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법률 언어나 증권 언어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진짜 쓰는 언어들, 실제로 우리가 직업을 가졌을 때, 우리 일을 할 때 그때 실제로 쓰는 언어들이 계속 여기서 쌓이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AI를 통해서 계속 학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이고 더 모여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하나의 언어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국경과 국경 사이는 서로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언어를 배워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언어 번역을 할 수 있는 뭔가 손쉬운 장치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토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좀 잡으면서 이제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봉도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했죠. 자, 5월, 6월, 7월, 8월, 9월 5, 6, 7, 8 4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것을 5개월째 돌파했습니다. 주봉상에서 종가상 돌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하면 되냐? 분명히 이제 이 이평선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이평선의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15,500원대나 15,700원대 이 사이 정도에서 매수해 보신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다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준비를 했었고요. 우리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이든과 트럼프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 57%, 트럼프 41% 계속 벌어지고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2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우승이 될 대선을 이제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조 바이든 관련주를 봐야겠죠. 제가 그 중에서 뽑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화끈한 친환경 공약 때문에 태양광, 배터리, 뭐 풍력 이런 쪽 종목들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신성 ENG 상한가 쳤고요. 그 다음에 SDN 급등이 나왔고요. OCI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보시면 한농화성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관련주들 중에서 급등하지 않았던 그런 건 뭐가 있을까 당연히 골라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성기업 한성기업이 그 다음에 조 바이든 관련주로 급등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한 번 더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관련주 한성기업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농화성 이번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지라인 때죠. 과거 저항 때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깔끔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매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눌림목이 하루 만에 끝날 눌림목보다는 하루 이틀 2, 3일 걸릴 눌림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지켜보시고 한성기업도 잘 지켜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기업, 한농화성, 이거는 조 바이든 관련주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 그 다음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종목들 1주에서 최대 3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알티캐스트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여기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 그리고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14,500원대 여기 이탈하면 손절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주봉 상태에서 딱 봤을 때 14,000원 이탈 시 손절 치든지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영상들 계속 찍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시청 바라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로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을 보셨다면 댓글로 좀 감사하다 이런 멘트들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